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화계 92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로 돌아왔는데요. 미국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로 왔고요. 오늘의 부제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주인공과 떨거지들 셋 이렇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맨날 지 맘대로 부제다가 예, 제가 부제 맨날 달긴 다는데 저는 진행자 떨거지원 이명주라고 합니다. 나머지 떨거지 2, 3 소개 알아서 하세요. 예. 네, 떨거지2 허유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떨거지3 김정훈입니다. 예, 오늘은 저번에도 예고했듯이 게스트분을 모셔왔고요. 윤나리 큐레이터님이 두 번째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 와우. 아, 머리 색깔도 바꾸셔가지고 오늘 결의가 대단하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걸 위한 결이야? 그렇지, 나는 그런 건지 착각을 하고서 왔어요. 난 이 착각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출연하게 된 윤나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방송 후에 주변 반응이 어떠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나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어, 저는 사실 팟캐스트나 라디오를 어느 순간부터 잘 듣지 않게 됐다가 네. 예. 이 기점으로 찾아서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얘기하니까 의외로 영화 쪽이라든지 어떤 쪽에 팟캐스트를 듣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야기를 하고 조회수는 좀 그 말씀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주위의 반응이 저희 지인 쪽이라든가 그런 때는 괜찮았거든요. 야, 니네들이 그렇게 퀄리티가 있는 데가 아닌데 너무 높여놓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 많이 하셔가지고 게스트 빨 좀 받았다 이거. 그렇지. 확실히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니네가 그래도 뒷받침 해주니까 살긴 사네? 뭐 이런 식으로 저희 형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게스트분이 말씀을 정말 잘하신다고. 맞아. 지금까지 나온 그거는, 게스트 중에서 가장 낫다는 평가를 했죠, 애들이. 확실히 진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오시는 건데 네. 사실 제가 먼저 연락드리긴 했지만 거절하실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흔쾌히 나와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녹음하는 장소 근처에 살고요. 그렇구나.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아니요. 사실 그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이었고 아주 예. 오래전에 지역 라디오 음. 때 출연을 해보고 그 이후에 처음이었는데 즐거웠고요. 그 이후에 이 방송 때문은 아니었는데 다른 식으로 팟캐스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되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놀랬던 게 거기서는 요청을 하고 학교 과제처럼 몇 월 며칠까지 이 영화를 보고 와서 얘기를 하면 된다고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그때가 그립구나. 나 윤날인데 그것들이 맞아.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랬어?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우리는 맞춤형 원하시면은 우리는 그걸 또 봐오고 같이 공유하는 저희는 그런 게 좋아서 이 방송을 네.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면서 그때 행복하게 했습니다. 네,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 예. 그렇게 영화를 선택해서 영화를 이야기할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드라마를 골라오신 이유가 저희가 영잘 보시라서 고르신 게 아닌가. 그때 너무 이 무식한 놈들이랑 얘기하기 힘들어서 아니에요. 드라마다 고르자 뭐 이런 거 아니까.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제의를 받았을 때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영상 같은 것들의 유통이라든지 배급 방식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만드는데도 영향을 주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문득 떠올랐어요. 굉장히 문득 갑자기 80년대 영화나 뭐 예전 영화를 할까 하다가 이게 떠올라서 또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세 분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네. 아니, 사실 드라마를 즐겨보는 친구들은 아니죠. 명주는 즐겨보잖아. 저는 즐겨 보는데 미드가 아니라 일드를 봐서 일드를. 예. 혹은 아침 드라마. 그렇죠. 저는 막장 드라마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네, 허준 이후로 제대로 챙겨본 드라마가 없어서 조금 낯설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로 인해서 예. 드라마의 새로운 페이지를 예. 또 미드를 안 보셨어도 보면 영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쵸.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량 자체도 영화보다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렇죠. 저번 화를 듣고 저번 방송을 진행했을 때 윤나리 큐레이터님은 정말 영화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그렇지.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여행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도 쉬실 때는 영화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시면서 쉬셨는지
아니, 궁금한데요? 일본에서는 논다고 시간은 없었고요. 아, 물론 일본에서도 뭐 와이파이가 되니까 예. 넷플릭스를 보게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럴 만한 틈이 없었고요. 그리고 일본 가서 영화를 보고 싶어서 보려고 했고 그때 고스트버스터즈 3D랑 신 고질라를 상영하고 있었는데 예. 고스트버스터즈 3D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2,700엔?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를. 그리고 시간이 제가 갔을 때는 끝나갈 무렵이라서 없었고 고질라를 볼까 하다 근데 그 영화는 보게 되면 자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못 알아듣게 영화를 봐야 될까 왜냐면 곧 개봉하고 부산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영화 같은 건 안 봐야겠다 생각을 했지요. 고스트버스터즈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보신 작품 중에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으시면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죽여주는 여자가 개봉을 네, 하게 네. 됩니다. 아, 윤여정 씨 나오시는 네. 네, 맞아요. 미리 봤고 큐레이터 해설작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돼서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괜찮아서 네. 주제로 다뤄진 게 쉽진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 뭐 성매매, 뭐 조력살인, 트랜스젠더, 혼혈, 예. 그다음에 노인 문제, 빈곤 문제 이런 다양한 소재들이 나오는데 사실 다루기 쉬운 주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랐어요. 그렇게 연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가지고 최근에 본 것 중에서는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죽여주는 여자 보고 싶으시면 신촌 아트레온에서 맞아요. 윤여정 크리에이터님 하시는 예. 영화에서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아 예. 확실히 홍보하셔고 가셔도 예. 근데 신촌에서 고정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 그전에는 큐레이터 분들이 서울에 해설을 하는 관에 유동적으로 다니셨는데 저도 네. 그렇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 큐레이터가 극장에 계속 상주해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되었고 제가 신촌에 간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리상의 그런 것도 신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큐레이팅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인기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누구 좋다. 큐레이팅 할 때 예매가 몰린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가끔씩 검색해 볼 때 있어요. 뭐라고요? 포털 사이트에 그냥 뭐 CGV 큐레이터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볼 때가 누가 있고요. 가장 조회수가 높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후기가 아, 예.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예. 조금씩 있고 가끔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말이 빠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제가 저번에 거인 편을 한번 다뤘는데 윤나래 큐레이터님의 이름과 해설 내용을 직접 적으면서 블로그에 너무 칭찬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찾아봤을 때 그렇게까지 칭찬하는 분이 없었는데 그래서 윤나래 큐레이터님이 굉장히 큐레이팅을 잘하신다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영화 보고 나서 찾기 귀찮거나 좀 더 알고 싶을 때 큐레이팅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네. 꾸준히 큐레이팅 하시는 걸 나름 들었는데 게스트님은 저희 방송 오신 후에 저희 방송 들으신 게 혹시 있으신지. 아 골라서 들었는데 골라서라도 들어주니까 감사하다. 나 한 개도 안 들었을까봐 난 되게 조마조마했거든. 저 근데 그때 제일 재밌었던 게 제가 주토피아를 들었어요. 주토피아. 귀엽죠. 귀여운데 아쉬운 점이 많은 영화라서 네. 들었는데 비슷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왜냐면 그 영화가 전 그렇게 잘 될 줄 몰랐거든요. 다 되게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어서 예. 감독이 한국 팬들한테 영상 예. 따로 찍고 이랬어가지고 놀랐어요. 그래서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세 분이 뭐라고 하실지. 주토피아인데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랑. 네. 주토피아가 아마 올해 저희 녹음 방송 중에 다운로드 조회수가 탑일 거의 2,000, 3,000까지 올라왔지. 예. 이게 좀비 피아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스테디로 쭉 가니까 성우분들 나와서 GV하고 그러니까 와 이게 이렇게까지 가나? 추석 때도 재개봉을 했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CGV에서도. 네. 이번 추석. 예, 추석 때도 재개봉했었더라고요. 예. 내린 지 얼마나 됐다고. 오. 네. 저 아까 맞다. 제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거. 예. 아유, 죄송해요. 기억났다. 애설작이 아닌 최근에 봤었던 영화 중에 인상적이었던 작품 얘기하자면 예.
아수라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네. 원래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다가 어떻게 안 아니, 되셨다고. 그냥 네. 안 하고 왕의 남자로 넘어갔죠. 신청작으로 했어요. 어떤 방송 들으셨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하시면 어떨까? 제가 봤을 때는 난투극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방송을 하다가 사실 몸으로 싸웠겠구나,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잠깐 들어가지고 저희는 기대되네요. 기대된다고요? 아니 큐레이터님이랑 싸워야겠는데 지금. 이거 이제 운명이에요. 이렇게 아수라장이 벌써 되었다는 것은. 네. 다음에 효식이 차는데 효식이가 준비하는 걸로. 아니 난딴 거 할 거야. 나 이미 딴 거 골랐어. 아 얘는 지금 사랑 특집 하고 있는데 저는 옛날에는 영화 정할 때 조금 두서없이 정했는데 지금은 한 주제에 두고 그거랑 관련된 영화를 고르고 있는데 주제를 사랑으로 정해서 뭐 남녀가 아수라에도 브로맨스가 나오고. 아씨 아닙니다. 얘 지금 장난이에요. 장난입니다. 크리에이터님이 밀당을 잘하셔. 그래서 그때 이번에 최악의 하루를 봤는데 그래. 마침 큐레이팅 하시는 걸 또 들어가지고 네. 녹음한 걸 그래서 모르는 사실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아수라는 넘어가시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즐겁네요. 그러면은 최악의 하루를 저희가 다뤘는데 큐레이터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공간을 굉장히 잘 쓴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간이요? 이제 처음에 서촌이랑 남산이 나왔을 때 보면 굉장히 예쁘고 이제 서촌의 카페들도 되게 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미장센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한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간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쓰죠. 남산이라는 공간은 료웨이 소설 속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서초는 자기 소설 속의 공경에 처한 여자처럼 자기가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되는 배경으로서 예. 기능을 하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쓰는 이유가 굉장히 명확했던 영화여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그 러시아의 한 도시 이야기라는 도시를 다룬 영화를 보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네. 그 영화에서는 도시가 고층 빌딩이 빽빽한 그런 도시였대요. 근데 사실 서울도 그렇잖아요. 서울 했을 때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고 이런 도시인데 김종강 감독님이 서울에서도 고즈넉하고 정갈하고 조용하고 그런 공간을 한번 영화에 등장시키고 싶었다라고 해서 남산을 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흥미로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데요. 아수라 말고 사랑에 관해서 인상적으로 보신 영화가 있으면은 그래요. 하나 맞아요. 추천해 주신다면. 맞아요.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음. 투러버스? 아. 투러버스도 좋은 것 같고요. 네. 근데 꼭 이런 질문은 네. 끝나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생각나잖아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아. 그러면 지금 곱 씹으셨다가 나중에 2부 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생각날 때 손 들고 예. 투러버스 저도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때 음. 추천해 주신 영화들 다 골라서 봤었는데 투러버스도 재밌고 서부극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슬로우 웨스트. 슬로우 웨스트. 슬로우 웨스트. 그거 정말 재밌더라고요. 음. 역시 추천해 주신 안목이 다르지 않나. 네. 빨리 생각해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무리 질문. 예. 저희 방송에 나오신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앞으로 영화에 대한 아니면 인생에 대한 기획이나 목표가 생기셨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할 것 같긴 하고 지금보다 글을 쓸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못했는데 대학원 마지막 학기이기도 하고 지면에 실리지 않더라도 써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글을 쓰실 생각인가요? 그럴 것 같진 않고요. 네. 하게 된다면 오늘 얘기할 드라마 같은 거라든지 주로 영상 작품을 두고 글을 쓸 것 같아요. 근데 막연한 생각이긴 하고요. 물론 글을 쭉 써와서 네. 기고를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긴 한데 긴 호흡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글들을 써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벌써 10월이네요. 그러네요. 1월에 생각해. 이제 곧 논문도 쓰시고 졸업하시려면 생각해봐야죠. 그런 게 또 있구나. 또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요. 네. 만화책을 잘 못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러신지. 그렇진 않고요.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네네. 저희 집 근처에 괜찮은 만화방이 있더라고요. 망원만방이라고. 예. 그래서
가서 봤는데 재미있었던 게 많았어요. 우선 I Am a Hero를 봤어요. 저 영화 개봉해서 네. 보러 갔었고 하소로 대신 이걸 말할 걸 그랬네요. 이제 생각났네. 사랑 이야기로 I Am a Hero를 저 농담이고요. 내용을 전혀 몰라서 진짜 그래요? 몰라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부터 찾아볼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영화화된 작품들을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도 예. 들었고 스시걸이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게 각종 스시들이 있잖아요. 뭐 계란 스시도 있고 네. 방어회 올라간 것도 있고 네, 네. 근데 그 스시들의 일화처럼 그려놨어요. 그 스시들의 SF 같은 면도 있고 주로 판타지처럼 그렸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도 있고 한 12개 정도의 스시 종류가 나와요. 맨 처음에는 그냥 스시가 먹고 싶어서 봤는데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만화 잘 못 봐도 제가 마블이랑 디스코믹스 되게 좋아해서 그런 작품들은 억지로라도 그럼 스시걸이 일본에 가는 영향을 준 건가요? 네, 아닙니다. 네. 죄송하고요. 딱히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곁다리 질문이었고 네.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아까 영화된 작품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만화책 같은 게 좀 안 들어오면은 다른 영상물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극장판을 본다든지 아니면 실사화된 영화를 본다든지 네, 저는 만화책만 잘 못 보고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제가 에반게리온이 상당히 많이 오늘 머리 스타일 레이 전 아스카파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레이 스타일인데요. 아니요, 저 단발이? 단호합니다. 야. 네, 저희 이번에 일본에서 에반게리온 월드도 갔다 왔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카오루랑 사진 찍었어요. 이런 이런 식으로 동미광수로 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커뮤니티들에서 그런 거 좋아하시던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다. 아우씨 레이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도 아스카입니다. 근데 방해 공작이 하나 생각났어. 큐레이팅 하실 때 레이 짱 뭐 이런 거 들고 가야 되겠어. 전 프로라. 역시 오늘 이거 내 쉽지 않다. 부제가 맞잖아. 확실한 거 아니냐? 주인공은 죽지 않아. 그래. 내성을 입지 않아. 우린 떨거지였을 뿐이야 지금. 예,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질문 타임 맞춰봤고요. 왜 하필 아스카로 끝나야 돼? 예, 여기까지. 예, 그러면은 미드 기묘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일단 기본 정보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제는 스트레인저 띵스라고 하고요. 배급은 넷플릭스에서 했고 감독은 맷 더퍼, 로스 더퍼 형제가 맡았고요. 네. 촬영은 팀 이베스랑 토드 캠벨 이렇게 두 분이 맡으셨고 음악은 카일 딕슨, 미하엘 슈타인 감독님께서 맡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드라마가 만들어진 배경이나 감독이나 배우, 스태프의 관련 썰 그리고 이외의 화제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레이터님이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이 드라마는 사실 네. 이 형제가 만들려고 했다가 많은 제작사에서 거절을 당한 작품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드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어떤 공식이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주인공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왕자의 게임이 그걸 다 깨버렸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골에서 찍으면 크게 인기가 없을 것이다. 근데 트루 디텍티브가 그걸 또 깨버렸어요. 트루 디텍티브 저 굉장히 좋아하는 미드인데 네. 재미있었던 게 작년인가 유럽의 한 영화제에서 한 시즌을 한 번에 다 상영한 적이 있어요. 영화제에서 매튜 맥커너이가 나오거든요. 각 에피소드가 믿기지 않는 퀄리티로 만들어져서 그랬었고 이제 세 번째가 아이들을 출연시키면 안 된다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오는 미드가 크게 인기가 없을 거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이유에서 많이 거절을 당하다가 넷플릭스에서 만들게 된 거죠. 아이들이 나와서 드라마 성공한 사례는 아직 깨진 적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트루 디텍티브 적어놓습니다. 너 나중에 보려고. 그래. 추천해 주신 거 볼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거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들어가면 그게 흥행이 안 된다라는 게.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딱히 그리고 이 드라마의 내용이 80년대예요. 네. 근데 이걸 만든 형제가 84년생이거든요. 네. 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런지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공격 안 돼? 반칙이야? 반칙은 아니야. 뭐 나랑도 비슷한데 뭐 반칙도 아니야.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 나 오늘 조용하지 않니? 그렇게 포지션 바뀌는 거야. 장난입니다. 네, 다음 화에 꼭 아수라를 하셨으면 복수는 아수라. 사죄를 해야 될 수도. 네, 하여튼. 네, 그래서인지 그 세대가 자라면서 봐온 물론 저는 한국이고 그쪽 미국이기 때문에 문화 감수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우리 세대들에서 굉장히 열광했던 영화나 드라마라든지 책이라든지 문화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한 배경이 되는 게 80년대가 블록버스터와 가족 영화의 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예. 그래서 생각해보면 뭐 주라기 공원이라든지 거의 시초격에 해당되는 블록버스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소재라든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할 수 있던 시기였고 그런 것들을 봐온 세대가 자기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명백하게 드러난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시절 작품들 중에 본작하고 관련해서 재미있게 보시거나 인상 깊게 보신 게 있을까요? 아주 많아요. 예. 많은데 저는 샤이닝이라든지 샤이닝 그리고 제가 재밌죠. 트윈픽스 드라마 시리즈를 굉장히 네. 좋아했어요. 린치가 만든 예. 시리즈고 제가 한 2년 전에 봤을 때는 그게 다시 영화인가 드라마로 만들어진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고 그다음에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건 아닌데 J.J. 에이브람스의 슈퍼히트 같은 걸 보면서 느꼈던 감성을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슈퍼히트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80년대, 90년대의 향수가 느껴지는 영화였고 어떤 크리처가 나온다는 면에서도 비슷하고 그래서 얼마 안 된 영화니까 슈퍼히트는 그 영화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뭐 스필버그나 아니면 스티븐 킹의 작품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7, 80년대쯤 작품들을 보고 자란 세대잖아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근데 생각해보면 이때 SF 작품들이 영화관에서 굉장히 자주 상영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까지는 SF 영화들이 거의 없었는데 77년에 미지와의 조우 나오고 그렇죠. 스타워즈 나오고 79년에 에일리언 나오고 네. 터미네이터라든지 예, 백투더 맞아요. 퓨처도 조만간 나오고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당시 소년들이 즐기던 문화가 그런 거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에얼리언이 79년도, 미지와의 조우가 77년도, 그리고 초능력 소녀의 분노라는 드류 베리모어가 나왔던 작품이 있었는데 이게 84년도, 폴터가이스트가 82년도, 컴퓨터 우주 탐험이 85년도. 그리고 E.T.도 네. 있지. 맞아요. 82년도. 제일 유명한 거 깜빡했네. E.T.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SF 영화가 그렇게 진짜 많이 나오긴 했더라고. 같은 애 블레이드 러너도 있고. 풍성한 시기였네요. 네. 저는 드라마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오마주 중 하나가 언더 더 스킨 비슷한 장면이 나와서 근데 네. 그거는 2010년 작품인데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세대가 봐왔던 게 현재까지 영향을 준 네. 작품들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했고 말씀하신 언더 더 스킨 같은 경우는 아예 똑같이 찍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아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영상에서 그걸 다시 본다는 게 흥미롭긴 했지만 네. 그냥 설정 자체가 너무 유사하잖아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느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공간이 있고 그렇죠. 그 공간에 갔을 때 구현되는 점이라는 게 공통점인데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이 장면을 넣게 된 계기가 뭘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본 인터뷰에는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만 이유를 얘기하진 않고 자신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작품에 표현을 하게 되는지를 얘기했는데 이를테면 인터넷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세대와 달리 지금은 어떤 것들도 다 찾아볼 수 네. 있고 그리고 찾아보는 행위 자체가 시대적인 맥락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80년대를 찾아보는 방식, 지금 2012년도를 찾아보는 방식, 어제 뭔가를 찾아보는 방식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어떤 스크랩의 개념처럼 찾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들 지금 인터넷 세대가 원하는 어떤 것들도 다 찾아서 그것을 자기화시킬 수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면서 풀더라고요. 네. 다른 썰에 대해서 간단하게 빨리 이야기 드리자면요. 주인공 11이
샤를리즈 테론이 매드맥스 출연했을 때 삭발한 거 보고 감독님이 추천을 했다고 아역 배우한테 그런 것도 있었고요. 위노나 라이더가 여기에서 실종된 윌이라는 캐릭터의 엄마로 나오는데 진짜 실제로 실종 아동을 찾는 단체도 설립하셨다고. 그리고 제작하는데 집을 1달러 주고 샀다는 썰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게 스티븐 킹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트위터에다가 대놓고 이거는 정말 엄청난 대작이다, A+ 감이다 그런 식으로 올렸다고 그러는데, 스티븐 킹이 쿠조라는 소설을 감독이 네. 엄청나게 잘 봐가지고 이게 네. 쿠조가 들어간 맥락이 네. 드라마 내에서 쿠조를 읽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아. 쿠조 책이 뭐냐면 박쥐한테 물린 개가 광견병에 걸려요. 근데 그 네. 개가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거든요. 음. 크게 서사적인 부분에서는 크리처랑 연결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랬는데 아마 스티븐 킹에 대한 직접적인 오마주로 그 책을 읽는 장면이 넣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웃겼고, 왜냐면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이 쿠조여가지고. 이유가 있나요? 아, 이유가 있었구나. 아니요, 저는 사실은 쿠조라고 아. 이름을 붙일 때 스티븐 킹 소설을 생각을 못했고, 제가 좋아하는 일본 영화에서 그 마츠다 류에이 배우의 이름이 쿠조였어요. 그래서 박쥐 조심하세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 로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쿠조 소설책에서 대놓고 오마주한 거라고. 네. 예. 그리고 11한테 가해졌던 그 실험이 MK 울트라 계획이라는 인체 실험이 있었는데 네. 마약이나 전기 충격, 고문, 체면 여러 가지를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가 겹쳐져 가지고 그런 게 나왔다. 그런 거를 설명해 줬다고. 예. 그러니까 맥락이 냉전 시기니까 공산 진영에 대해서 전투 요원을 기르기 위해서 초능력이라는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은 아이템을 어떻게 써볼까 뭐 이런 맥락이었지. 그래서 초능력자 육성해서 소련과의 전쟁에서 쓰면은 대박 터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계획에서 세운 거였는데 실제로는 별 효과를 못 봤다고 하지 당연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블데드나 조스 그리고 뭐 괴물 등등의 포스터도 드라마 중간중간마다 나와 있었다고. 감독이 좋아해가지고 그거는 진짜 직접적으로 붙여놨고 5화에서는 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징적인 게 있다라는 트리비아였고요. 결국 이 드라마를 만들었을 때 오마주한 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봐왔던 문화들, 영화라든지 작품에 대한 것들이 다 묻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뭐 영화나 드라마, 만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쪽은 아무래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영화적인 블록버스터 장르, 특히 SF에 관해서는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중국의 강시나 뭐 울트라맨 뭐 이런 거 그런 게 어렸을 때 추억이 남아서 영구와 홍콩 알마. 그치 뭐 티라노의 발톱 요런 정도. 그래서 오마주하는 퀄리티 자체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이건 오마주 하는 순간 개그가 될 수밖에 없는. 그치. 이 정도까지로 트리비아를 이야기 드렸고요. 2부에서는 더 풍성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